백화점 오픈룸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선착순 분양입니다. 줍줍하고 선착순 분양이 어떻게 다른지. 참고로 저는 여기 줄을 서지도 않았고 저랑은 아무 상관없다. 평촌 센텀퍼스트 특현지구죠. 19일 선착순 분양 소식에 밤샘 텐트조까지 등장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이야기인데? 어디서 많이 보던 이야기죠? 요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런 거. 백화점 문 열리니까 셔터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간단 말이에요. 천천히 올라가는데 몸 들어갈 만한 하면 그냥 바로 들어가서 달려서 제일 인기 있는 상품을 무조건 찍어야죠. 사놓으면 오르니까. 자, 전국적인 분양시장 한파 속에서 미분양 물량을 잡기 위한 밤샘 주서기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지난 18일 새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은 평촌신도시 아래쪽에 있어요. 그 평촌신도시에서 센터버스 쪽으로 가려면 고가도로가 있어. 애들이 이제 그 고가도로가 되게 넓단 말이에요. 고가도로 아래로 지나가야 되는데 어둡고 길도 크기 때문에 차도 쌩쌩 달리고 해야 하고 넘어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렴했죠. 그리고 빌라촌도 같이 있고 해가지고 선호도가 좀 높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여기 아파트가 새로 싹 바뀌니까 관심이 많았어. 사실 평촌 신도시 내에 새 아파트가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평촌 신도시는 일단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을 하려면 30년이 지나야 되는데 30년이 안 됐다는 거지. 30년이 된다고 바로 재건축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평촌 주변에 신축이 많죠. 평촌 주변의 신축 중에 얘네들이 후분양을 해서 분양하고 입주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환경은 많이 달라지겠죠. 여기가 이제 빌라촌이고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로 싹 바뀌니까. 네, 어바인 퍼스트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다. 여기가 이제 10% 할인을 하는데 10% 할인을 하면 남는 게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정책관 앞에서 수십 명이 줄을 서 있었다. 알바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알바일 수도 있다. 어쨌든 선착순 분양에서 미계약 물량을 잡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수요자들로 추정된다. 이 단지의 선착순 분양은 19일부터 시작되는 일정으로 여기가 중요해. 원하는 동호수를 계약하려는 수요자들이 비가 오는 쌀쌀한 날씨에도 밤샘 기다림을 마다하지 않는 것. 이제 이동식 의자, 텐트, 비를 피할 우산까지 동원해 줄을 서는 텐트족의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그래서 분양 관계자는 선착순 당일 정도 대기줄을 예상했으나 구전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더 빠르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다. 인근 광명시에서 최근 3천 가구 이상의 대단지가 선착순 분양을 진행한 가운데 광명 핫했죠. 가운데 거기서 동호수를 원하는 동호수를 잡지 못한 수요가 또 다른 수도권 대단지를 찾아 이곳으로 온 영향일 것이라고 전했다. 인근 항공이중개사 관계자는 앞으로 분양가가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라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샤넬백 오픈런 할 때도 샤넬이 가격을 계속 올릴 거라 생각하니까 사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줄 선 사람들은 분양가가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제 가격이 뭐 700, 800, 1000만 원짜리가 아니라 뭐 5억, 6억, 7억, 8억 이렇게 하니까 10%만 올라도 금액이 몇 천씩 되는 거죠. 그걸 노리는 거죠. 그리고 전매 제한도 이제 짧고 하니까 옛날에는 뭐 30%, 40% 중과하다가 나중에 60%, 70%까지 세금을 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는 전매도 못 하겠는데 이제 전매도 되고 하니까 단기 차익을 노리는 수요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착순 분양이랑 줍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 이게 참 애매한데 잘 보세요. 선착순 분양이 있고요. 보통 우리가 줍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무순위 청약이에요. 이게 뭐가 다르냐. 자, 일단 선착순 분양은 동호수가 지정 가능하다. 쭉 보고 안 팔린 것 중에 요거 제가 청약할게요. 이게 가능한 거고 줍줍은 약간 달라. 무순위 청약이야. 기사 내용을 요약해놨는데 보면 경쟁률 1대1 기준으로 무순위 청약과 나누어지고 청약 통장 필요 없고 동호수 지정 가능한 등이 장점이다. 청약은 원래 이게 당첨이 돼도 뭐가 될지 모르는데 무순위 청약은 그런 게 있다. 자, 근데 바로 이렇게 팔지는 않을 거야, 그죠? 자, 모집 가구 수를 다 채우지 못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미분양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줍줍이라는 호칭으로 많이 알고 있는 무순위 청약 말고 선착순 분양이라는 방식으로 분양 후 남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선착순 분양이란 일반 분양이나 무순위 청약에서
분양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 자체적으로 선착순 계약을 받는 분양 방식을 말한다. 이게 이제 무순위 청약이라고 하는데 좀 더 지나고 이제 청약이 안 되면 무순위 청약, 동호수 지정 계약, 또 회사 보유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양한 방법으로 바꿔서 진행합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분양 방식은 크게 일반 분양, 특별 공급하고 1순위, 2순위가 있고 무순위 청약이 있다. 무순위 청약 줍줍이 있다. 그리고 선착순 분양까지 총 3가지로 나뉜다. 보통 우리가 특별 공급이나 1, 2순위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청약이고 무순위는 그러고도 이제 계약 안 된 거, 구역 안 된 거 이런 걸 한다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선착순 분양하는 거야. 팔아도 안 되는 거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야. 근데 특별 공급이나 무순위 청약은 청약 홈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무순위 청약을 하고 싶으면 청약 홈에 들어가면 무순위 청약 조회하는 게 있어요. 그거 조회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요즘엔 앱도 있더라고요. 무순위 청약 일정 알려주는 앱도 있던데 그런 걸 깔아가지고 청약을 하면 되는데 자 일반 분양을 통해 1, 2순위 청약 당첨자의 계약이 다 끝난 뒤에도 미계약 물량이 남은 경우 공급자는 남은 물량을 팔기 위해 무순위 청약이나 선착순 분양 중 하나를 진행하게 된다. 무순위 청약 보통 무순위 청약을 하고 선착순을 하죠. 자 여기서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청약 경쟁률이다. 청약 경쟁률이 1대1 넘겼다면 부적격. 넘겼는데 이 사람은 당첨이 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당첨이 됐네. 탈락. 그러면 이제 나오겠죠 물량이. 그리고 계약을 안 할게요. 당첨은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안 할게요. 등으로 물량이 해소되지 않으면 공급자는 청약홈에서 다시 무순위 청약을 공고를 올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무순위 청약은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다는 장점이 있지. 뭔 소리냐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하면은 그냥 추첨으로 뽑아. 추첨으로. 자, 로또처럼 추첨을 뽑는데 문제는 무주택자만 되고 거주 지역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울이면 서울 살면서 무주택자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전부 폐지한다. 언제? 2월 안에. 그래서 3월 달부터는 유주택도 되고 지역 제한도 없어. 그럼 예를 들어 둔천주공이 무순위 청약을 하게 되면은 전국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주택자도 서울 안 살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거죠. 줄 서겠죠. 줄 서겠죠. 그래서 무순위 청약을 하고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착순으로 이제 알아서 오시고 알아서 가져가세요. 원하시는 거 찍어서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선착순 분양이 되는 거고, 요거는 청약 홈에는 안 올리고 자체적으로 하니까 이런 거를 잘 알고 하시면 되겠다. 이게 분위기만 좋으면 백화점 오픈런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이렇게 밤새 가면서 비 맞아가면서 줄 서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추운데 줄을 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판매 가격이 시세가 계속 오르니까 그 시세를 미리 선점하려고 오픈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줄 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상한 데서 줄 서지 마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망고쌤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